이것 보세요. 6만 마리 해파리가 우주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배영일까요? 언제 그리고 왜 나야가라 폭포가 메말랐었죠? 어디에서 초록의 석양과 꽃 피는 사막을 볼 수 있을까요? 지구의 신비들을 좀 파헤쳐 봅시다. 지구에 두 번째 위성이 있었어요. 자동차 크기만한 우주 암석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지구의 중력에 적어도 1년 동안 엉켜 있었어요. 2020년 3월 태양 궤도를 향해 지구를 떠났죠. 2006년에 발견된 미니 위성에 이어 유일하게 두 번째로 확인된 위성이죠. 1991년 나사는 약 2,500마리의 해파리 폴립을 인공 바닷물이 든 봉지에 담아 우주로 보냈어요. 임무가 끝날 무렵 해파리들은 6만 마리로 늘어났어요.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태어난 해파리들이 돌아온 후에 지구의 중력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죠. 슬프게도 해파리들은 적응을 잘하지 못했어요. 인간과 해파리는 비슷한 중력 감지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랜 미래 우주 임무 중에 태어난 인간들도 지구로 돌아와서 엄청난 현기증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1859년 역대 가장 큰 태양 폭풍이 기록되었어요. 너무 강력해서 쿠바와 호놀룰루에서 북극광이 포착되었고 남극광은 칠레 산티아고에서까지 보였죠. 뉴욕과 같은 위도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북극광만으로도 신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만약 어느 날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에 약 1에서 2조 달러 정도의 손실을 가져올 거예요. 진귀한 밝은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녹색 섬광을 본 적 있나요? 이건 일몰 직후나 일출 직전의 지평선 바로 아래에 태양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지구의 대기가 굴절되어 빛을 흩뿌릴 때 나타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 위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노란색, 파란색이나 보라색일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본 적 있죠. 운이 좋았죠. 인도네시아의 카와이젠 화산이 폭발했을 때 밝은 파란색과 보라색의 용암을 뱉어내는 것 같아 보이죠. 사실 용암 자체는 평범해요. 마그마 궤에서 유황가스가 나와 그게 타오르면서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같은 이유로 분화구 호수의 물은 밝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해안은 쨍한 노란색으로 보이죠. 나야가라 폭포는 한때 물이 메말라 버린 적이 있었어요. 1969년 엔지니어들이 랜드마크를 구성하는 3개 폭포 중 2개의 폭포를 막아버렸어요. 폭포 밑바닥에 쌓여있던 바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보수공사의 첫 주말 동안에만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어요. 캘리포니아 레이스트랙 플라야에서는 말만큼 무거운 바퀴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론이 있었죠. 자기장에서부터 외계인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마침내 나사의 과학자가 겨울에 플라야의 빗물이 얼어붙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바위들은 얼음에 둘러싸이게 되죠. 녹기 시작하면 실바람으로도 이 바위들을 이리저리 옮기기에 충분해지죠. 1년에 한 번 잠시 동안만 요세미티의 폭포가 불덩이 폭포로 변합니다. 겨울과 이른 봄에 2개의 시냇물이 화강암 엘 카피탄 아래로 흘러요. 태양이 지평선 뒤에 숨는 2월의 완벽한 조건에서 태양이 벽에 반사되어 폭포를 불타는 주황색으로 칠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이르게 되죠.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함몰지는 타오르는 용암 웅덩이와 네온 빛깔의 뜨거운 샘, 그리고 간헐천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풍경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로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 지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인류의 요람이라 부릅니다. 지구상의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중력이 작아요. 예를 들어 캐나다의 허드슨만은 마지막 빙하기 시대에는 매우 두껍고 많은 빙하로 덮여 있었어요. 얼음이 녹기 시작했을 때 수톤의 안반을 밖으로 밀어냈죠.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도 작아져요. 이곳에서 지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앞으로 5,000년은 더 걸릴 거예요. 바다에는 수중 호수와 강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물은 나머지 바다보다 더 밀도가 높고 염분이 더 많아요.
해안선 수면 그리고 심지어 파도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강은 더 큰 강으로 흐르죠. 이것은 전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죠. 그린란드의 해안에서부터 벵갈만까지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자연 착시 현상 중 하나는 모리셔스 해안에 있는 수중폭포예요. 걱정 마세요. 섬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모래가 수중 해류를 헤치고 더 어둡고 깊은 바닷속으로 이동하여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이곳의 지층은 주변의 다른 바다보다 10배나 더 깊어요. 브라질에는 끝없는 파도가 일곤 했어요. 아마존강 위역에 있는 큰 함성이라는 의미의 포로로카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너무 강력해서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였죠. 세계 각국의 서퍼들이 30분 이상 연속으로 파도를 타기 위해 이른 봄에 이곳으로 왔었죠. 단 한 번의 시도에 쉬지 않고 10km를 간 기록이 있죠.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칠레의 아카타마 사막은 5년에서 7년마다 정원으로 변해요. 9월과 11월 사이에 비가 충분히 온다면 하룻밤 사이에 꽃이 만발하게 되죠. 200여 종 이상의 꽃씨들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땅속에 그 물이 자신들의 싹을 틔워주길 기다리면서 잠들어 있죠. 광물 석고는 때로 장미 모양으로 결정체를 이뤄요. 가끔 물에 침수되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생하죠. 사막 장미의 꽃잎은 모래 알갱이와 섞여진 결정체로 만들어지죠. 베네수엘라에 있는 마라카이보호는 종종 세계 번개의 수도로 불려요. 1년 중 300일 동안 이곳에서 내우가 발생하고 9월에 절정을 이루거든요. 어쩔 땐 1분에 최대 200번의 섬광이 발생하죠. 주변 안데스 산맥에서 유입되는 시원한 공기가 카리브해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전기를 발생시켜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2010년 거미들이 파키스탄의 나무와 덤불들을 꽃으로 둘러쌌어요. 일주일 만에 10년치 강우량이 쏟아졌을 때 홍수로부터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몇몇 거미줄은 여러 구루의 나무 위로 뻗기까지 했어요. 가장 희귀한 구름 중 하나는 거대한 산 모자처럼 생긴 렌즈 구름이에요. 이건 습한 공기가 산이나 산맥 너머로 여행하다가 난기류 지역으로 들어갈 때 형성되죠. 평지에서는 매우 드문 현상이기에 사람들은 이걸 때론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여기기도 해요. 한겨울에 북극해에서 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서리꽃들은 미생물이 어떻게든 살아남은 얼음으로 만들어졌죠. 이것들을 연구하면 과학자들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는 얼음 아래 수만 마리의 해파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이것은 호수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메탄 가스가 얼어붙은 기포들이에요. 뉴질랜드에는 반딧불이 유충에 의해 밝혀지는 동굴이 있어요. 와이토모 동굴은 19세기 말에 발견된 이래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동굴에는 다양한 벌레종의 생물 발광 유충들이 수천 마리가 있어요. 모두 무해예요. 걱정 마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유기체 중 하나는 유타주 판도라는 별명을 가진 군락이에요. 47,000그루의 나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나무죠. 2개 대신 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서 자신의 뿌리로부터 무한하게 새로운 새싹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나무가 적어도 8만 살 이상이라고 믿고 있어요. 화산은 번개를 생성할 수 있어요. 번개는 마찰과 양하전입자 및 음하전입자를 연결하는 정전기를 통해 화산재 기둥에서 형성돼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지르거나 발을 카페트에 문지른 다음 금속 문손잡이를 잡으면 돼요. 네, 해봐요. 기다려줄 테니. 아니, 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미국에서 희귀한 불소용돌이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불소용돌이는 강한 바람이 불에서 열에 의해 더 강해질 때 시작되죠. 이건 불꽃이나 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이클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토네이도와 달라요. 불소용돌이는 피사의 사탄만큼 커요. 불의 소용돌이와는 다르게 불무지개는 전혀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아요. 이건 불이나 물과 관계가 없어요. 불무지개는 태양이 하늘 높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빛이 얼음 구름을 통과할 때만 생기죠. 하얀 무지개는 안개와 물에 의해 만들어진 진귀한 환상이에요. 보통 무지개처럼 이건
물방울 사이로 빛이 비칠 때 형성되죠. 색을 잃은 이유는 안개방울이 빗방울보다 수백 배 더 작기 때문이에요. 하얀 무지개는 때로 달 무지개로 오해받기도 하죠. 이건 밤에 일어나고 달에 의해 빛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밝진 않아요. 약간 저 같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